안녕하세요. 오늘은 15강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고 염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산하고 염기의 성질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해질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질과 비전해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산과 염기 이 파트에서는 이제 산염기의 정의를 보실 거예요. 사실 산하고 염기를 정의한 건 아레니우스라는 학자, 이분이 이제 제일 옛날부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 그리고 루이스의 정의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레니우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또는 초등학교 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산이고요. 특별히 아주 유기화학이나 이런 식으로 화학을 많이 전공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전공이 화학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루이스 산염기까지는 사실 필요 없고요. 브레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만 아셔도 거의 대부분의 그런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거고요. 산하고 염기의 세기는 산들 중에서도 강산, 그다음에 염기도 강염기 이렇게 있고요. 약산, 약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시던 간에 그 화학 물질을 딱 봤을 때, 아, 얘가 강산이구나, 얘가 약산이구나, 강염기구나, 약염기구나, 이거를 그 화학식만 가지고 또는 물질 이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산, 강염기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면 그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약산, 약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산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pH, 폐하라고 보통 부르는 pH라는 그 지수가 있잖아요. 그 지수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거고,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제 찌꺼기, 염이라고 부르는 찌꺼기가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먼저 전해질과 비전해질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건데요. 전해질은 말 그대로 물에 용해돼서 물에 녹아서 전기를 전도하는 이온의 용해, 이거를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해질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K 플러스 Br 마이너스 이런 식의 이온 결합 물질이 많은데 HCl은 사실 Cl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이렇게 7개, H가 하나. 그래서 얘는 사실 공유결합 분자긴 해요. 공유결합 분자긴 한데 워낙에 Cl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니까 옆에 물 분자가 왔을 때 물 분자의 수소 쪽이 마이너스인 Cl을 감싸고 물 분자의 산소 쪽이 플러스인 H를 감싸서 그래서 얘네를 떨어뜨려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는, 그리고 몇몇 분자 화합물들은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쪼개져서 전기를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전구에 불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비전해질은 설탕이나 알코올 같은 분자로 되어 있는 화합물들은요. 설탕은 분자식이 이렇게 큰데 이게 이온으로 쪼개지진 않고 탄소, 수소, 산소가 다 공유결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비전해질. 그러니까 비전해질이라 해도 물에 녹는 건 녹아요. 그러니까 전해질, 비전해질을 나눌 때요. 물에 녹긴 하되 단순히 그냥 믹싱, 혼합만 돼 있어서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비전해질이고요. 물에 녹되 녹은 이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으면 전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전해질은요. 물에 녹을 때 이온화가 많이 되는 이온으로 쪼개지는 비율이 약 70에서 100%까지 정도 되면 강전해질. 근데 KCl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Cl 마이너스라서 거의 98%가 녹으니까 강전해질인데요. 아세트산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다른 강 할 때 예를 들었는데 얘는 100개 중에 1.3개만 이렇게 쪼개지고 나머지는 거의 안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전해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면 전구 슬쩍 켜졌죠? 약전해질. 밝게 켜졌죠? 강전해질. 그래서 이런 강전해질 같은 경우는 소금물, 이온이 워낙 많으니까 HF, 불산이라고도 부르는 플루오린화 수소산, 이 불산 같은 경우는 얘가 산성은 약해요. 산성은 약한데 얘가 유리 같은 걸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 반도체 웨이퍼를 녹이는 그런 식각, 세정 이런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불산이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산성 자체를 보면, 이온화 자체를 보면 얘네는 물에 녹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HF라는 분자로 존재하고 아주 작은 비율만 이온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 조금밖에 안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순수한 물이 이렇게 전기를 흐르지 않는 이유는 이온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물은 5억 5,500만 개 중에 딱 한 개만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10억 개 중에 1.8개 정도 비율만 쪼개지기 때문에 워낙에 이온이 너무 작아서 전기를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전해질은 대부분의 가용성염이라는 게 제가 앞부분에 용해도 규칙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예외가 AgCl, AgBr, AgI.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물에 용해되니까 얘네는 다 강전해질이 되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만나면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침전되니까 강전해질이 아니고 이제 거의 전기를 못 통하겠고 가운데 있는 애들 중에서 물에 잘 녹는 건 플러스는 1쪽과 암모늄 이온이 잘 녹는다 그랬고 마이너스는 CH3COO 마이너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ClO4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이제 물에 잘 녹는다 말씀드렸어요. 강전해질로 구분된 물질들은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강산하고 강염기들이 많고요. 약전해질로 구분된 물질들은 약산하고 약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럼 산하고 염기는 도대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아레니우스란 사람이 굉장히 옛날 사람, 1800년대 사람인데 되게 화학에 큰 일들을 했어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산이란 수용액, 즉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 이온을 생성할 수 있는 물에 녹았을 때.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이 갖고 있는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를 내놓고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를 내놓는다라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 기체 상태에서도 산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수용액이 아닌데도 산염기를 나타내니까 아레니우스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가장 간단한 정의인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보면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생성하는 게 아레니우스 산이에요. 네. 산의 일반적인 성질은 시고요. 푸른색 리트머스를 이렇게 빨갛게 변화시키죠. 레몬 시잖아요. 네, 산성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얘네는 산이라는 건 H 플러스 이온을 만들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전자를 버리고 플러스가 되고 싶은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아연이란 녀석과 염산을 이제 내가 두 개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염산 용액에다가 아연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염산 용액은 H 플러스도 두 개, Cl 마이너스도 두 개 이렇게 있는 애거든요. 근데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아연의 위치는 여기 있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다 금속인데 뜬금없이 수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산하고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수소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은 수소보다 전자를 잘 버려요. 그죠? 이쪽에 있으니까, 더 왼쪽에 있으니까 아연은 수소보다 전자를 잘 버리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염산 용액에다가 아연 조각을 넣으면 아연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수소가 나보다 힘이 약한 수소가 전자를 버리고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더 전자를 잘 버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얘한테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아연 2 플러스라는 이온이 돼서 녹아 들어가고요. 두 개의 Cl-는 이제 짝꿍이 바뀌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전자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H2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 뽀글뽀글뽀글한 기포가 다 수소 기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중간에 수소가 들어있는 이유는 수소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산에 다 녹는 그런 아이들이고 그래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수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그런 일들을 못한다. 그래서 산의 공통된 반응은 금속 중에서 자기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과 반응해서 H2 기체를 생성하는 게 산의 공통된 성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염기, 이게 산이에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가 나오면 산, 아레니우스의 산이죠.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물에 녹아 OH 마이너스가 나오는 애예요. H랑 OH가 만나면 물이 되고요. 이건 용액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NaCl.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산의 마이너스 파트랑 염기의 플러스 파트가 만나서 생긴 찌끄러기, 이걸 염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산들은
탄산이온이랑 반응하면요. 여기서 짝 바꾸기 하는 거예요. 사실 H 플러스 Cl 마이너스죠. CA2 플러스 CO3 E 마이너스인데 원래 물에 잘 안 녹지만 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얘네들을 공격해서 야 우리랑 짝 바꾸자. 그래서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바꿨어요. 근데 얘는 탄산이란 녀석이 되고 얘는 가만히 냅두면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고 물이 되고 탄산수 만들어서 먹었을 때 이렇게 딱 그거 하면 탄산수 처음에 만들면 탄산이 있어서 톡 쏘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너무나 밍밍해지는 거 아시죠?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분필가루가 CaCO3고 염산 HCl 얘네 사이에 반응하면 부글부글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용액에서 OH-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이에요. 염기는 써요. 근데 왜 달고나를 갖다 놓고 그 얘기를 하느냐? 이 달고나에 들어가는 소다, NaHCO3. 얘가 쪼개지면서 Na2CO3가 되는데 이게 염기성 물질이라서 그래서 달고나 먹으면 끝맛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염기는 리트머스 종이, 빨간색 리트머스를 파랗게 변화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비누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여요. 네. 락스도 염기라서요. 락스 만지고 나면 이렇게 손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하고 중화 반응해서 염과 물을 생성한다.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일반적인 성질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가 더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훨씬 중요해요. 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사람 이름을 두 개나 써놓은 이유는 브랜스테드랑 로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덴마크 사람이고 하나는 영국 사람인가? 뭐 그러니까 나라도 달라요. 둘이 아무런 교류가 없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은 시기에 이 그 정의를 둘 다 얘기한 거예요. 각각 발표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어서 그 사람 이름만 쓰는데 이 둘은 정말 아무런 교류가 없고 누가 누구 걸 베끼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둘의 이름을 항상 같이 써주거든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로리 쓰기 귀찮아서 그냥 브랜스테드라고 썼어요. 네. H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이 H 플러스는 왜 양성자냐? 수소는 가운데 양성자 딸랑 하나 있고 바깥에 전자 하나 있는 거. 이게 수소인데 H 플러스가 되면 뭐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니까 형광펜이 웬 말이야. 지우개. 얘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니까 지우개 했는데 왜? 형광펜? 아니야. 난 지우개를 했다고. 왜 지우개가 없어졌지? 그래서 여기서 그쵸. 얘네가 정상으로 왜 이러죠? 여기에서 수소는 H 플러스 가운데 플러스 1의 양성자가 하나 있고 바깥에 누가 도는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 얘를 없앤 거죠. 그래서 H 플러스는 사실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소다. 그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녀석. 그게 H 플러스 양성자 같은 얘기고요. 얘네를 딴 애들한테 다른 화학종한테 내놓을 수 있는 물질 H에서 여기서 요거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래서 H 플러스는 다른 말로 가운데 양성자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톤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브랜스테드에 사는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수용액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딴 그 화학종이랑 반응할 때 기체든 액체든 고체 상태든 H 플러스만 내놓으면 무조건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고요. 그 H 플러스를 받으면 무조건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개념이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데요. HCl이 산이잖아요. H 플러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물이 그걸 받아서 H 플러스를 받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산에서 H 플러스를 내놓고 생긴 나머지 찌끄러기는 이 산의 짝 염기예요. 짝. 어떤 산에서 H 플러스를 내놓고 남은 찌끄러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짝 염기요. 얘랑 얘는 짝꿍 관계다 이거죠. 지금 이 정반응에서 H2O는 얘의 H 플러스를 내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염기거든요. 근데 H 플러스를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다시 거꾸로 가는 역반응할 때는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염기에 뭐가 돼요? 짝산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암모니아가 염기인 이유는 물에서 H+를 받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염기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H+를 받아서 생긴 암모니아에 H+가 더해진 게 이 염기의 짝산이 되죠.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 여기선 염기, 여기선 물이 H+를 내놨으니까 뭐로 작용했어요? 산. 그래서 물은 염기로도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무슨 물질이다? 양쪽성 물질이다. 이렇게 배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화학종들을 각각 산염기, 짝산, 짝염기로 쓰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정반응에서 보니까 H+를 내놨으니까 산. 얘의 H+를 내놓은 찌끄러기가 짝염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반응에서 지금 얘가 얘한테 H+를 줬죠? 그래서 얘가 산. 그럼 여기서 H+를 주고 난 찌끄러기가 짝염기. 자, 항상 정반응을 기준으로 볼 거라서요. 정반응에서 얘는 얘가 준 H+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염기. 그리고 이 염기에 H+를 받아서 생긴 얘는 이 염기의 짝꿍인 짝산. 정반응에서 얘는 H+로부터 물로부터 H+를 받았죠. 그래서 염기. 근데 H+를 받아서 생긴 이 녀석은 역반응에서 다시 얘한테 H+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짝산이에요. 항상 브랜스테드 로리 산과 염기에서는 누가 산이고 누가 짝염기인지, 누가 염기이고 누가 짝산인지 짝꿍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산하고 염기에서 이 화학 물질이 산이다, 염기다를 이제 판별해 주는 게 지시약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지시약은 이 용액의 액성, 그러니까 용액이 산이다, 염기다, 중성이다를 알려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성 같은 경우는 그 리트머스는 빨갛게, 산성에서 빨갛게, 염기에서는 파랗게. 그러니까 중성은 두 개가 섞인 보라색이 될 거고요. 브롬티몰 블루라는 이 지시약에서는 산성은 노란색, 염기는 파란색. 그러니까 중성은 그 가운데 색깔이 되겠죠. 메틸 오렌지도 있고 메틸 레드도 있는데 이렇게 메틸자가 들어가는 지시약들은 산성에서 다 빨간색을 많이 나타내고 중성이나 염기에선 노란색. 페놀프탈레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는요. 산이나 중성에서 무색이었는데 갑자기 빨개지니까 색깔 변화가 진짜 극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지시약이 되죠. 이 지시약의 색깔 변화하는 영역들을 보면 각각 지시약마다 약간 어떤 지시약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 pH가 7이 중성이고 왼쪽이면 산, 숫자가 작으면 산, 숫자가 크면 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시약도 그 자체가 아주 약간의 그 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시약의 성질에 따라서 산 쪽에서 좀 더 변하는 녀석도 있고 페놀프탈레인처럼 염기 쪽에서 좀 더 변하는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면서 산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을 보아서 이 영역들 가지고 내가 하는 실험에 알맞는 지시약을 쓰는 게 좋은 거죠. 자, 강산이라는 건 물에 녹으면 거의 완전히 이온화하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HCl 기체를 물에다 녹인 거예요. 그러면 물에 되게 잘 녹으면서 100% 이온화가 돼서 H+랑 Cl- 그리고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그대로 다 가요. 그래서 강산인 염산의 이온화 과정은 수용액에 남아있는 HCl이 없어. 그냥 집어넣으면 다 HCl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100% 이온화가 된 상태로 쪼개진다 이거죠. 그래서 넣는 만큼 H+가 팍팍팍 나오니까 강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강산의 종류에는 염산, 브로미나 수소산, 아이오디나 수소산. 근데 얘네는 어떤 규칙이 보이지 않으세요? 17쪽. F 하나 있고 그 밑에 CL이고 BR이고 I고요. 이렇게. F는 아니에요. HCl, 염산이 강산이라는 건 염산은 되게 익숙한 산이니까 외우세요. HBr. CL보다 BR이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HI. 얘는 원자 사이즈가 더 크죠.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서 수소 사이의 결합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염산보다 브로민화 수소산, 브로민화 수소산보다 아이오딘화 수소산이 더 점점 강산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족이고 염산 하나 알면 사이즈가 크니까 나머지는 강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산에 산소가 있잖아요. 네.
산소랑 수소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산의 화학식에 산소가 들어있는 산을 옥소애시드, 그래서 산소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산소산들은 특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산소 개수, 그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의 수에서 수소의 수를 빼는 거예요. 산소의 수에서 수소의 수를 빼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에만 강산이 돼요.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공명구조나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얘가 음이온들이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전자의 비편재화를 통해 음이온이 안정화되는 정도가 커져서 이제 H+가 잘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전공에서 화학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학생들만 알 필요가 있고요. 이건 그냥 족보로 외우세요. 산소산은 누구요? 산소 개수 빼기 수소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강산이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산소가 없는 비산소산의 경우는, 비산소산도 여러 개 있어요. 뭐 HCN도 있을 수 있고 HF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비산소산 경우에는 염산을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애들만 강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강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완전히 이온화되는 염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OH가 있는 수산화, 리튬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이렇게 나오잖아요. 1족, 그 다음에 2족. 근데 2족에서는 위에 있는 베릴륨하고 마그네슘은 무시하세요. 베릴륨은 금속이라기보다는 비금속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애라서 얘는 염기성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요. 마그네슘은, 수산화 마그네슘은 MgOH2 이건데, 이게 우리가 겔포스 형태로 먹는 위산 그 중화제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강염기라면 우리가 그걸 먹는 순간 혀부터 시작해서 단백질이 다 녹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염기라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은 물에 너무 안 녹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네는 되게 약한 염기로 작용을 한다. 얘가 강염기면 우리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은 약염기이기 때문에 2족은 칼슘 니트로가 강염기다. 스트론튬 비싸서 잘 안 쓰고 칼슘하고 바륨이 강염기다라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1족은 다 강염기예요. 자, 약산인 불산이 이온화되는 걸 보면 여기에서 화살표 양쪽에 있다는 건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불산은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 이온화 될라나 말라나 하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에서 수소를 띄어와야만 물을 OH-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얘도 100개 넣으면 한 1.3개 그 정도만 물에 있는 H+를 띄어와서 OH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약염기라는 거. 약산은 지금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족보로 외우라고 그러셨죠? 얘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얘처럼 뭐 비산소산의 경우는 HCl, 염산 외워서 HBr, HI. 나머지 산소가 들어있는 산소산의 경우는 산소 개수 빼기 수소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는 지금 다 그 조건 만족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약산이에요. 약염기는 지금 보시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내가 이 녀석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약염기는 뭐가 기준이냐면 얘가 기준이에요. 암모니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분자 구조에서 우리 배우셨죠? 이 암모니아에 에틸아민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에 여기에 딴애가 온 거예요. 피리딘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에 여기 3개의 딴애가 와서 고리가 된 거예요. 아닐린도 암모니아의 한쪽에 딴애가 온 거예요. 그죠? 네. 다이메틸아민도 암모니아의 양쪽에 있는 이 수소에 딴애가 온 거예요. 앞으로 약염기는 너무 간단하게도 기준이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의 수소 대신에 딴 애들이 들어가면 약염기이므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탄소화합물에 중간중간 누가 박혔다면, 탄소랑 수소로 된 탄화수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탄소화합물 중간중간에 누가 있다면, 질소가 박혀 있다면, 아, 얘는 암모니아에서 온 거라 약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DNA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뭐 이런 DNA 염기 많이 배우셨죠? 걔네가 왜 DNA에 왜 산이 아니고 염기일까? 왜 염기라고 계속 부를까? 걔네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되게 복잡한 탄소화물 중간중간에 누구 박혀 있어요? 지금 질소. 그래서 얘가 약염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질소 박혀 있잖아요. 얘도 질소 박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염기고요.
얘도 질소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뭐라고요? 염기라고요. 이거는 RNA 염기, 우라실. 이것도 뭐가 탄소화합물에 질소 박혀 있으면 다 암모니아에서 파생된 약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산 강염기만 외우시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약산 약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계에 있는 산염기가 몇 천만 가지인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산 강염기 족보만 외우세요. 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산은 산소 빼기 수소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머지는 HCl, HBr, HI. 강염기는 1족. OH 붙은 거 2족 중에서는 베릴륨과 마그네슘은 아니다. 나머지 이 밑에 이제 칼슘, 바륨 이런 애들이 누구다? 강염기이다. 나머지는 다 약염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NaOH랑 항상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H2CO3. 이거 탄산이거든요. 이건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보세요. 탄산은 산소 빼기 수소 개수가 1이죠. 그래서 얘는 약산이에요. 그죠? 수산화 나트륨은 온몸을 다해서 내가 강염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염기하고 약산이 만난 찌끄러기가 탄산소 나트륨이니까 강한에 따라가요. 그래서 얘도 약염기를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 물질을 봤을 때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가 강산인지 약산인지 쓰라 그랬어요. 질산은 산소 개수 3 빼기 1이니까 2네요. 얘는 강산. 아질산은 2 빼기 1이니까 약산. 인산은 4 빼기 3이니까 1밖에 안 되네? 약산. 아황산은 3 빼기 2니까 1이네? 이것도 약산. 황산은 4 빼기 2니까 이거는 2네? 강산. 화이트와 염소산은 1 빼기 1이니까 0이네? 얘네는 진짜 약한 산. 2 빼기 1이니까 이것도 약산. 3 빼기 1이니까 2니까 이거는 강산. 얘도 강산.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식들을 보면 대부분 강산인지 약산인지 판별하실 수 있어요. 자, 황산가스랑 아황산가스. 황산가스는 누구냐면요. 황산을 가열해서 나오는 가스예요. 가열하면 물하고 SO3가 되겠죠? 아황산은 얘가 아황산이고 가열하면 물하고 누가 될 거예요? 이산화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강한 황산에서 왔잖아요. 얘는 좀 약한 아황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강산이겠죠. 얘가 황산가스, 얘가 아황산가스예요. 이산화황의 다른 이름이 아황산가스입니다. NaCl은 어디서 왔냐? NaOH랑 HClO.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HClO. 산하고 염기의 혼합 그 두 개 만난 물질로 생각하시면 돼요. 강염기, 아까 이건 1 빼기 1이라서 약산. 따라서 NaClO는 강한에 따라가서 염기성을 띈다는 얘기죠. 이 NaClO가 내 인생에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저게 락스거든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산들이 이렇게 쭉 산의 색이랑 걔네들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일반적인 이제 염기들인데 걔네들을 어디다 갖다 쓰는지. 네. 그 다음에 그 산의 산의 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염기의 세기가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걸 보시라는 얘기죠. 자, pH는 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 중에 1.8개. 그래서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가 쪼개져요. 그럼 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쪼개질 때 이렇게 쪼개지면서 OH-와 H+로 쪼개지는 거죠. 얘가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 즉 10억 중에 1.8개의 농도를 계산하면 그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어서 중성인 물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요. 1 곱하기, 둘 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것도 물이 이온화되는 반응의 평형상수죠. 일정하거든요, 언제나. 근데 평형상수. 산성이면 얘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앞에서 평형상수일 때 배웠어요. 평형상수 값은 일정하고 그럼 한쪽의 양이 많아지면 다른 쪽의 양이 적어져서 일정한 평형상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성이면 H 플러스 농도가 OH 마이너스 농도보다 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두 개 곱한 값은 일정해야 돼요. 평형상수니까.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산성이면 염기성이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성일 때는 둘 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산성이면 얘가 그거보다 H 플러스의 양이 많고 염기면 OH 마이너스의 양이 많다라는 걸 이용해서 pH 척도, 산성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이제 사람들이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는데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다. H3O 플러스는 그냥 H 플러스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H 플러스는 사실 양성자 딱 하나라서 혼자 있긴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얘를 둘러싼 야구장 전자그룹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있냐면 혼자 있기가 되게 불안정해서 물 분자에 여기 산소에 그 비공유 전자쌍이 가서 달라붙어서 H3O 플러스로 존재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H 플러스랑 H3O 플러스를 같은 걸로 생각해서 혼용할 거예요. 그럼 그 용액 속에 H3O 플러스, 즉 H 플러스의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게 pH예요. 그러니까 중성이라면 얘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pH는 7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산성에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그럼 얘의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붙였으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항상 7보다 작을 때가 H 플러스의 양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돼요. 산성은 pH 7보다 작고 염기성은 7보다 크고 중성이 pH 7이란 얘기인데 pH가 7이다. 1 곱하기. 그럼 얘는 H 플러스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란 뜻이죠. 근데 만약에 pH가 6인 산성이다. 이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뜻이니까 H 플러스 농도는 10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pH 숫자는 하나 변할 때마다 10배씩 바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화 반응이란 말 그대로 산, A-, 염기, B+, A, OH-. 산은 애시드고 염기는 베이스라고 이제 영어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서 H랑 OH가 만나서 물, 그 다음에 A랑 B. 근데 B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항상 앞에 쓴다 그랬죠. 염, 솔트, 이건 소금의 솔트가 아니고요.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생기는 이온 결합 물질을 다 염이라고 불러요. 염과 물을 생성하는 게 중화 반응이다. 중화 반응이 왜 생기느냐? H 플러스가 있잖아요. H 플러스가 OH가 마이너스네. 그럼 얘한테 H 플러스 하나를 주겠죠. 여기서 H 플러스 하나를 이게 마이너스니까 주면 M 플러스랑 X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렇게 가열하면 염이 결정으로 떨어지고 물이 증발하고 이런 형태로 중화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산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겔포스라니까요. 네.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은 약염기예요. 위산과 만나면 이렇게. 그래서 이 겔포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다 염산 부으면 투명해지거든요. 이게 왜 투명해질까? MgOH2 수용액인데요. 위에는 Mg가 2 플러스고 OH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HCl하고 만났을 때 이건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게 두 개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짝바꾸기. 어떻게 짝을 바꾸냐고요? 여기에서 안에 거끼리 H랑 OH, 밖에 거끼리. 그래서 MgCl2가 되고 얘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Mg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물에 잘 녹는 애고 그 다음에 두 개의 H2 얘가 물이 생긴다. 그래서 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질산을 수산화 칼륨으로 질산은 뭐라고 썼냐면 HNO3 산의 이름들 몇 개 외우셔야 돼요. 수산화 포타슘, 수산화 칼륨 여기 들어간 거죠. KOH 수용액 얘가 누구랑 HNO3 질산 수용액이랑 만났다. 그럼 이거는 K 플러스 OH 마이너스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안에 거끼리, 밖에 거끼리. 그래서 물 생기고 KNO3라는 근데 NO3 마이너스나 K 플러스나 무조건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이 생긴 요거씩 이제 완성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염의 액성은 산하고 염기 중에 항상 강한 쪽을 따라가요. 그 중화 반응 이후에 생기는 염이니까. 그럼 얘는 액성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강염기거든요. 얘도 강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수산화 리튬과 이게 만난 거거든요. 아이오딘화 수소산 둘 다 강하고 강하죠? 얘네는 중성. 그죠? 얘는 누가 만난 거냐면 암모니아랑 질산이 만난 거예요. 약염기 강산. 그래서 얘는 산성. 얘는 누가 만난 거냐면 BaOH2. 수산화 바륨과 HNO3. 이 두 개가 만난 거죠. 강염기 강산. 얘는 중성. 얘는 K 플러스 KOH. 이거랑 HNO2네요. 이거는 질산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서 질산이라고 부르고 2 빼기 1이니까 얘는 아까 약산이었었어요. 강염기. 그래서 이거는 염기. NaCn은 NaOH와 그 다음에 HCl. HCl은 여러분이 외우신 강산 족보에 없죠? 그럼 무조건 약산이에요. 얘는 강염기. 그래서 얘네는 염기성. 이렇게. 그래서 염의 액성까지 판단해 보실 수 있다. 어우, 지저분해라. 여기는 잠깐만요. 제가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이 설명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염을 가지고 봤을 때 앞에 강산 강염기 족보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돼서 그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게까지 되는 거. 이게 중화 반응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